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네, 아직 암호화폐 시장의 투심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큰 규모의 주체들이 이 불확실성에 따른 경계감을 여전히 보이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시장의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중요한 변수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주 한번 상황을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하락한 원인들과 중장기적으로 어떤 영향들을 가져가게 될지를 봐야 되는데요. 자, 우선은 FOMC 미팅에서 가격의 하락이 촉발이 됐습니다. 연준이 점도표를 통해서 금리를 올해는 3회 정도 인하할 것을 시사를 했는데 2회 인하할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가 파월 같은 경우는 기자회견에서 비트코인 비축과 관련해서 뭔가 부정적인 발언을 하면서 그 발언들이 확대 해석이 되면서 비트코인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이후에 금요일 밤에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PC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모두 다 예측치를 하회를 하면서 뭔가 숨통을 트여줬고, 이후에 연준의 대표적인 비둘기파이죠. 오스탄 굴스비가 향후 12개월에서 18개월 동안에 금리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뭔가 흐름이 반전되는 듯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후에 미국 의회가 내년 3월 중순까지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셧다운에 대한 위기감들이 줄어들었는데, 트럼프의 부채 한도 폐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트럼프의 당 장악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트코인의 친화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만큼 트럼프의 입김이 잘 먹히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비트코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또 불안감들이 나왔습니다. 자, 거기다가 유럽연합의 암호화폐 시장 규제를 앞두고 유럽 거래소들이 테더를 대량으로 상장 폐지를 하면서 이런 흐름들도 비트코인에는 불안한 요소로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진정되는 국면이 나오고 구체적인 트럼프 정책이 나올 때까지 투자자들이 신중한 움직임을 가지고 갈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중장기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등을 필두로 해서 통화 및 재정 부양책이 결국은 완화 정책으로 가게 될 것이고, 이런 흐름들이 유동성을 확대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즉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흐름은 여전히 굳건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지표 한번 살펴보시면은 지난주에 PC 지표가 모두 다 예측치를 하회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었는데, 그 부분들을 일정 부분 완화시켜 주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크리스마스가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 시장은 크리스마스에 휴장을 하고 그 전날인 2부에도 조기 종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거시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중요도가 상대적으로는 좀 떨어지는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 통해서 시장의 상황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지금 9시부로 장이 전원되고 나서 다시 하락 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95K 상단을 유지하고 있다가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 방금 확인을 해보니까 94K 때까지 하방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구간들이 어떤 구간들이고, 어떤 구간들을 버텨내고 어떤 구간들을 상방 돌파해야 되는지,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우선 장기 보유자들의 움직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금 장기 보유자들의 움직임이 올해 들어서 가장 큰 규모의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이 정도의 움직임들을 보였다면은 현재 장기 보유자들은 더 월등하게 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정을 받고 나서 좀 줄어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매도량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3월에는 주당 78억 달러 정도의 현금화가 진행이 되었는데 11월에는 그거보다 거의 2배에 가까운 주당 142억 달러가 현금화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략적으로 100억 달러 정도 수준의 현금화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물량들을 단기 보유자들이 다 받아내 줘야 되는데요. 현재 그 흐름들이 다소 좀 매도세에 비해서 매수세가 부진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가격이 조정을 받는 구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단기 보유자들은 계속해서 시장에서 굳건한 움직임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자, 장기 보유자들의 매도가 나오는 것은 사이클상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장기 보유자들의 매도 물량들을 결국은 단기 보유자들이 받아내면서 가격이 상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단기 보유자들의 움직임입니다. 자, 그런데 단기 보유자들이 지금 적극적인 유입세들이 약간 주춤했다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단기 보유자들이 시장에서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단기 보유자들이 항복을 하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만약에 단기 보유자들까지도 항복을 하게 됐을 때는 크게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아직까지는 단기 보유자들이 항복을 하기에는 실현 손실이 굉장히 적습니다. 과거 대세 상승장에서 크게 하락장으로 접어들었던 구간들과 비교했을 때는 훨씬 더 적은 수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들이 나온다는 것은 아직까지 단기 보유자들의 실현 손실로 봤을 때는 과거 사이클 정점과는 한참 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단기 보유자들의 항복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대부분 단기 보유자의 실현 가격보다는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는 뭔가 패닉 셀링을 할 만한 그런 상황들이 아니다라는 건데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단기 보유자들의 평균 실현 가격이 어느 정도이냐? 그 부분은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구간입니다. 바로 85K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85K 상단을 유지하고 있는 한은 단기 보유자들은 계속해서 시장에서 뭔가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반대로 만약에 85K 하단으로 이탈하게 됐을 때는 더 크게 패닉 셀링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중요한 지지 구간은 뒤에서 다른 지표들을 통해서도 살펴볼 텐데요. 네, 이번에는 비트코인의 심리적인 지표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X나 레딧, 텔레그램, 팟캐스터 같은 여러 소셜 커뮤니티에서 비트코인의 가격 전망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와 심리 지표들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이런 소셜 볼륨 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90K 밑으로 하회할 것이다 라는 시그널들이 많이 떴을 때,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들이 형성되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의 움직임을 가져갔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부정적인 인식들이 팽배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하락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강하게 작용할 때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상승을 해서 이제 100K를 돌파할 것이다, 이런 심리들이 시장에 강해지니까 어김없이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비트코인 가격이 110K를 돌파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들이 줄을 이으니까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전망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부정적인 인식들이 팽배해질 때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네, 지금 보시면은 비트코인에 대한 군중 감정이 올해 들어서 가장 낮은 구간까지 내려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퍼드 뉴스가 팽배해지고 있고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의 관점에서 현재 시점은 좋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장에 조금 더 불안감이 커져야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흐름들을 가져갈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을 견인했던 미국발 수요가 지금 많이 꺾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 하락 추세는 결국은 미국에서 기인을 했다는 겁니다. 상승을 이끈 것도 하락을 이끈 것도 모두 다 미국발 수요라는 것이죠. 그만큼 미국의 어떤 트럼프의 당선 이후의 흐름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들이 많이 형성이 되었다가 최근에 어떤 불확실성들이 커지면서 투심이 약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발 수요가 언제 돌아오는지 그 타이밍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에 비트코인 가격이 너무 급속하게 단기간에 상승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매물대가 옅은 구간들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대략적으로 이 구간 정도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구간에서 조금 더 하방 이탈을 하게 됐을 때 이 구간들에 접어들게 되면은 훨씬 더 패닉 셀링이 더 가파르게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매물대가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구간까지 하방 이탈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이 구간이 87K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유의미한 구간들을 확인해 보자면 대략적으로 이 상단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 구간이 93.8K에서 97K 정도의 구간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더 추가적인 하락을 하더라도 이 상단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지지 구간이고 2차적으로 이 구간 하단으로 이탈하게 됐을 때는 더 큰 패닉 셀링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은 앞서 설명드렸던 단기 보유자들의 실현 가격인 85K와도 굉장히 가까운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현재 비트코인의 펀딩 레이트는 양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수준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여전히 상승 추세에 대한 기대감들이 남아있다라는 의미이고요. 2021년 대세 상승장 정점과 비교했을 때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들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2021년에 유사한 펀딩 레이트 수준을 보였을 때와 대비로 했을 때 강제 청산 수준도 낮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트레이더들이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현 시점에서는 단기적으로 신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트럼프가 본인의 소셜 계정을 통해서 경제자문위원장의 친암호화폐 경제학자인 스테판 미란을 임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스테판 미란이라고 하는 경제학자는 최근에 팟캐스트에 출연을 해서 금융규제 완화는 미국의 혁신에 큰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암호화폐가 트럼프 행정부의 또 다른 경제 호황을 이끄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스테판 미란 임명에 대해서 환영하는 목소리들을 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가 6억 달러 규모의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베이조스가 여기에 대해서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내용은 허구이다. 거짓이 진실보다 빠르게 퍼질 수 있는 세상에 속지 말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유명한 인사들이 댓글을 남겼는데 마이클 세일러가 6억 달러로 비트코인을 많이 살 수 있다라는 댓글을 남기면서 비트코인 구매를 은근슬쩍 제안을 했습니다. 최근에 아마존 주주들이 회사 자산의 5%를 비트코인에 투자하자라는 제안을 낸 배경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마이클 세일러가 하루빨리 빅테크들도 비트코인을 매집을 해야 된다. 이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미국의 자산운용사인 바네크가 보고서를 통해서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채택한다면 2050년까지 국가 부채를 최대 36%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금액으로 42조 달러가 줄어들 것이라고 추정을 했는데요. 이 계산은 매년 부채가 5%씩 늘어나고 비트코인이 25%씩 상승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네, XRP와 관련해서도 뉴스 두 가지 정도만 전해드리겠습니다. XRP 네트워크의 신규 계정 수와 거래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투자자의 관심이 하락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유투데이에서 냈는데요. 다른 외신인 뉴스 BTC에서는 오히려 암호화폐 거래소인 비트스탬프의 의견을 보도를 하면서 XRP가 내년에 역사를 만들 것이다. 이런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 투자자들이 기대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나온 기사가 이렇게 다른 스탠스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투자의 방향성에 대한 어떤 관점들이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특정한 기사들을 너무 맹신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들을 의미를 합니다. 결국은 뉴투데이에서 이야기한 이 부분들은 펀더멘탈 지표로 볼 수 있는데 시장이 약세장으로 또 전환을 하게 됐을 때는 이렇게 거래와 관련된 펀더멘탈들은 굉장히 약세 움직임들을 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스탬프의 주장은 XRP의 어떤 내러티브 상으로 여러 가지 호재들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들을 균형적으로 분석을 해서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CBD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매도벽 먼저 살펴보시면은 여전히 110K의 강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최고 수준보다는 다소 완화가 되었지만 그래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래들의 움직임 한번 보시면은 갈색 고래가 이 구간에서 물량을 던져낸 이후에 지금 관망의 움직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 이후에 또 이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자막을 통해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머지 고래들 한번 살펴보시면은 보라색 고래는 이 구간에서 오히려 바이더 딥을 하면서 물량을 늘려나가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주체들은 모두 다 물량을 강하게 던져내면서 전체적인 주문량 자체는 매도에 더 많은 무게감이 실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큰 주체들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주체들, 갈색과 보라색이 적극적으로 유입되는 흐름들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차량 시장 기준으로 94.5K까지 하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22평선을 하회를 하고 있고 지금 상승 채널들이 트럼프 당선 이후로 형성이 됐는데 이 채널의 하방을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미션은 이 구간들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방 채널 안으로 다시 가격을 넣어야 되고 22평선이 대략적으로 98.7K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상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상승 추세 전환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구간
구간에서 상방 돌파를 해서 지지 테스트에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추세가 전환되는 움직임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다시 비트코인이 전고점인 108.3K에 도전할 수 있는 랠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기서 다시 추가적인 하락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52평선을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52평선이 대략적으로 92K대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에 하회했던 그 구간들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52평선을 터치한 이후에 반등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 만약에 52평선을 하회한다라고 했을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87K와 85K까지도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간들을 잘 주목을 하시면서 바이드립 전략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현재 RSI 상으로도 50을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세가 매수세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현재 시점에서는 일봉도 중요하지만 주봉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주봉상으로도 지금 중요한 상승 추세선을 하방 이탈했고 중요한 지지선도 하방 이탈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주봉에서 이 구간을 말아 올리면서 주봉을 마감하지 못하게 됐을 경우에는 더 가파른 하락 추세들이 이어질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주봉상으로 봤을 때 7이평선을 갖다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현재 그 구간을 터치하고 반등을 했는데 해당 구간에서 상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봉상으로 이 구간을 하방 이탈했을 때 다시 7이평선에 도달해서 이 구간을 하방 이탈하는지 반등에 성공하는지를 보시면서 시장의 흐름들을 계속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봉상으로 봤을 때 이 구간들, 중요한 추세선과 지지 구간을 상방 돌파하기 위해서는 대략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96.5에서 97K를 상방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 이후에 지금 주봉을 마감하는지 그렇지 못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번 한 주 동안의 흐름들이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분석가들 의견 두 가지 정도만 공유를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할 텐데요. 볼린저 밴드를 창안한 존 볼린저 같은 경우는 지금 비트코인이 상향 돌파를 위한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이 비트코인이 11월 중순에 최고치를 경신을 했던 그 당시에 볼린저 밴드의 상단 밴드를 터치를 하지 못했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그 구간의 상한선을 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상단을 밀어 올렸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상승 변동성이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의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테크데브라고 하는 분석가도 비슷한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과거 급등 전에 발현했던 기술적인 신호를 현재 다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2년 동안의 약세장을 갖다가 겪고 나서 이후에 2개월 동안 볼린저 밴드 상단 범위를 돌파한 차트를 공유를 하면서 2016년과 2020년 시장 사이클에서도 두 가지 신호가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포머선 랠리를 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받고 있지만 결국 이 흐름들도 시간의 문제다라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더 커져서 변동성이 하방을 더 향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상승 추세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